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TDS팜의 거래대금 1.2조 원 가까이 몰리면서 무려 땄다블을 만들어냈고 오늘 M83에는 거래대금 2.3조 원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더블도 과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익률 240%를 넘겼어요. 그래서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 이엔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장일 체크포인트 오늘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회사는 세포치료제와 세포기반 유전자 치료제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5,300원이고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잠깐만 회사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갈게요. 국내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얀센의 칼티 세포치료제 반제품 공급업체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포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샤르코 마리투스병, 듀센 근디스트로피병, 근감소증 같은 희귀, 난치, 근육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임상 초기 단계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죠. 샤르코 마리투스병은 삼성가의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부인인 고 박두을 여사, 그리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모두 알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삼성그룹의 벤처캐피털인 삼성벤처투자와 삼성서울병원 운영기관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1%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그룹하고 엮이면 시장에서 반응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해보고 싶은 종목이기는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자, 그럼 넘어가서 최종 배정 내역부터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꽤 나왔어요. 청약률 38.94%를 기록하면서 28,702주나 실권이 됐습니다. 그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600만 원대로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청약률이 낮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확약은 2.20%로 매우 낮습니다.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적용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3.28%에서 33.31%로 오히려 증가합니다. 우리 사주 미달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77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요즘 400억 원대가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M83도 400억 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붙으면 이 정도는 가볍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크게 무겁진 않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1.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국내 기관 33.43%,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2.58% 순서인데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원앤파트너스라는 일반 법인과 여러 벤처 금융들, 그리고 파보너치 자산운용, 또 기타 기존 주주가 있습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부터 보시면 2018년에는 1,600원, 2020년은 5,000원, 2021년은 15,800원, 2022년은 21,000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21년과 22년에 투자한 주주들은 공모가 15,300원보다 비싼 가격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외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으로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은 전부 다 15,300원 위에서 거래가 성사됐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 중에 상당수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가 쏟아지지는 않을 수가 있다. 요 포인트가 좀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밖에 추가로 확인해야 될 물량으로는 미전환 전환 우선주가 남아있거든요. 상장 후 7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일에 장 마감하고 바로 전환 공시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인 것은 전환가액이 21,000원으로 공모가보다 37%나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전환되는 주식수가 꽤 되니까 상장일 이후부터는 요 수량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대부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면 최종 확약은 2.20%, 유통가능 물량은 33.31%, 요 중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51.10%를 차지합니다. 근데 기존 주주 중에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주주들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약 47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31억 원의 규모인데 우리는 상장 당일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전환 전환 우선주는 여기에 우선 포함을 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상장일 이후에는 더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TDS팜이 따따블을 찍으면서 분위기 반전의 열쇠가 되었고 M83이 기대 이상, 그 이상을 해주면서 고가 기준 무려 243%를 찍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느낌 조금 들거든요.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M83보다 EN셀은 약간은 더 무게가 있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다면 EN셀도 충분히 반응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DS팜과 M83 모두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막 180%, 192% 굉장히 컸거든요. 크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EN셀은 시초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시초가부터 높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150% 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저는 바로 시작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장외에서 요즘 분위기를 반영해서 오늘 9%대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24,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 체결가는 28,800원으로 공모가와 교리율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더블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EN셀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2022년에 21,000원에 들어와 있거든요. 21,000원에 2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또 6개월 환매 청구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구간은 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욱이. 그렇지 않으면 NH투자증권의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환매 청구권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성과가 안 좋다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TDS팜과 M83을 통해서 수급이 살아났으면 확인을 했고요. EN셀의 유통 물량 조건이 그저 그렇기는 하지만 상당수 기존 주주와 또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수익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M83과 규모 차이가 크지 않고 또 삼성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응은 또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다만 EN셀은 2027년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거든요. TDS팜과 M83은 그래도 흑자 기업이라서 과거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고점은 이들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보고 150%에서 200% 사이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초 매수세가 강해서 시초가부터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고는 반대로 장 초반에 또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시초가 수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기분 좋게 아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아쉬움이 남았는데 내일은 아쉬움 없이 좀 잘 팔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안녕.